우리에게 부익남으로 잘 알려진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정태익 작가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오늘 리뷰해 드릴 책은 그의 첫 번째 책 운명을 바꾸는 부동산 투자 수업 기초편입니다.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4가지 요소와 투자 전 체크해 봐야 할 지표들. 집값의 고점이나 저점을 맞힐 생각은 하지 마세요.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팔겠다는 생각이라면 차라리 투자를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지금 집값이 고점이냐고 묻는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핵심은 고점과 저점을 맞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 집의 가격이 오를 것인가 또는 떨어질 것인가 하는 방향성입니다. 내가 얼마에 샀건 그보다 더 오른다면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도 결국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요의 핵심은 심리입니다. 사람들이 이 부동산을 5, 6년 후에 더 좋아하게 될까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긍정적인 답이 나온다면 수요가 충분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 즉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크게 4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국가 경제 상황의 영향, 지역적인 영향, 부동산 정책의 영향, 심리적인 영향. 이러한 4가지 요인 외에도 교통이 편리해지거나 학원이 많이 생기거나 백화점 또는 쇼핑몰이 들어서는 것들도 호재가 됩니다. 정리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집값이 더 비싸지기 전에 집을 사야겠다고 마음먹으면 가격은 상승합니다. 그러면 투자하기 전 반드시 체크해 봐야 할 지표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파트 미분양률, 경매 낙찰가율, 향후 3년간의 입주 물량, 인구와 가구 수 증감이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아파트 미분양률. 미분양률은 분양하려는 전체 호수 중 분양되지 않은 호수의 비율을 뜻합니다. 이 중에서도 아파트 미분양률은 수요를 가장 선제적으로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아파트를 지었는데 사려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니 해당 지역의 공급은 많고 수요는 적다는 뜻입니다. 아파트 미분양률은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에 접속하여 통계마당의 명칭별 통계 중 마를 선택하면 아래 주택, 미분양 주택 현황 보고 항목이 나타납니다. 여기 관련 파일 탭에서 미분양 주택 현황 보고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 낙찰가율. 투자 전문가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경매를 많이 하니 그들이 이 지역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는 보통 매각 6개월 전에 이루어집니다. 이후 경매를 통해 비교적 높은 가격에 팔렸다면 그건 해당 지역의 매매 수요가 높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르게 보면 감정평가 이후 반년 사이에 시세가 올랐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경매정보 메인 화면에서 매각 통계 중 지역별 매각 통계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향후 3년간의 입주 물량. 향후 3년간 인근에 새로 들어설 아파트의 입주 물량도 투자에 앞서 반드시 체크해 봐야 하는 지표입니다. 중요한 것은 향후 3년입니다. 대부분의 구매자가 선호하는 시장에서 가장 매력적인 주택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아실에서 메인 화면 상단의 입주 물량을 클릭한 후 관심 지역을 설정하고 하단에 2022년 이후 보기를 선택합니다. 그럼 향후 3년간의 입주 예정량과 적정 수요가 함께 나타납니다. 인구와 가구 수 증감. 인구와 가구 수는 수요와 가장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인구 또는 가구 수가 늘어나거나 줄어들면 수요도 그에 맞춰 늘어나거나 줄어들게 됩니다. 인구수와 가구 수는 부동산 지인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들은 반복적으로 꾸준히 체크해야 합니다. 하루빨리 부자가 되고 싶다면 매일 거르지 않고 시장을 주시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강남 아파트가 평당 1억이 넘는 진짜 이유. 직주 근접. 조선시대에도 서대문 안은 비쌌다. 조선시대에도 집값이 문제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한양 경복궁과의 거리가 가까운 곳은 떨어져 있는 곳보다 10배 이상 비쌌다고 합니다. 대신들이 걸어서 출퇴근을 해야 하는데 가능하면 궁에서 가까이 살아야 했기 때문이죠. 예나 지금이나 직주 근접, 즉 직장과 집의 거리는 집값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직장이 몰려있는 3곳, 광화문, 여의도, 강남을 3도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져 1강 2약으로 분류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강남이 1강이죠.
나머지 두 곳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바로 업무지구와 주거지역의 거리가 먼 편이지만 강남은 처음부터 대규모 택지지구로 지정되어 발달한 곳이라 테헤란로 등의 업무지구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태생적으로 직주 근접이 이루어진 도시인 셈입니다. 인프라와 여가생활, 1년 52번 찾아오는 주말을 누린다. 서울 안에서 영화관, 공연장, 스포츠, 쇼핑 인프라가 3도심 중 어디에 가장 많은지 생각해보면 됩니다. 직주 근접의 양질의 배후 주거지로 상권까지 발달한 결과가 수십 년간 누적되어 뛰어난 인프라를 갖추게 되었고 그럴수록 기업체와 종사자가 몰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을 실어 나르는 교통이 발달하는 선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학군과 학원, 식을 줄 모르는 교육열, 강남 서초의 파락군은 매우 유명합니다. 교육열이 높은 나라인 만큼 학군이 좋은 지역일수록 선호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잊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학군이 발달하여 집값이 비싸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강남에 대한 수요가 많고 집값이 오르면서 그 지역의 고소득자들이 많이 살기 시작한 결과로 근처에 학원가가 생겨난 것입니다. 이러한 학원가, 학군가가 발달할수록 그곳을 떠나지 않으려는 수요를 만들기 때문에 가격 상승 요소로 작용합니다. 편리함. 편리함은 누적된다. 앞서 이야기한 요소들이 더해져 강남은 무척 살기 편한 지역이 됐고 점점 더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강남의 편리함을 한번 경험해본 사람들은 가능한 한 다른 곳으로는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월감. 내가 사는 곳이 내 명함이다. 모두가 살고 싶어 하지만 아무나 살 수는 없는 곳이기에 강남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우월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점은 일종의 프리미엄이 되어 집값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강남을 공부한 걸까요? 강남처럼 모든 요소를 다 갖추지는 못했더라도 분명 기업체가 많고 주거지가 함께 형성되어 있는 곳, 교통과 인프라가 좋고 상업과 문화시설이 발달한 곳, 학군이 잘 갖춰진 곳, 살아가기에 편리한 곳은 분명 있습니다. 맞습니다. 투자자에게는 그런 지역을 가려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투자자는 외로움이라는 세금을 낸다.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의외의 이유는 바로 외로움입니다. 부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독하게 달려가다 보면 혼자가 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과 멀어지고 제대로 된 옷 한 벌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걸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더 즐기면서 사는 게 좋을까? 이런 유혹에 수시로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럴 때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외로움과 인내의 시간이 혹독할수록 당신은 더 빨리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사람인지라 투자 초기 시절 외로움이 컸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면서 분수를 알라라는 말을 수십 번 들은 것 같습니다. 그 분수는 대체 누가 정해놓은 건지, 그럼 저는 분수대로 회사에서 16시간씩 일하면서 승진에 목매다가 50대 중반에 정년 퇴직하고 얼마 되지 않은 연금에 기대어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남들과 다른 길을 선택한 뒤로 저는 기존에 알던 사람들과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외로웠습니다.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는 홀로 버텨내야 했습니다. 말 그대로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부자가 되는 길에서 외로움은 일종의 세금이라고 생각하세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더 좋은 책으로 다시 찾아뵐게요.